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그중에서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쟁점이 있고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건 피고가 상가임대인, 원고가 상가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이에 원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원심은 원고와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근데 이 권리금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거를 언제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각 금액별 약정 지급일을 이행기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원심 판결이. 원심 판결에 대해서 원피고 쌍방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우선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책임 제한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다. 그런 경우에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나 했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상가임대차법이 요건과 배상 범위와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것의 이행기가 언제냐? 임대차 종료일이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합의한 지급 일자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기로 볼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판결을 보시죠. 대법원 2022-26056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피고 쌍방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우선 쟁점 사항에 관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원심 판단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원심은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신규 임차인인 소외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각 금액별 약정 지급일에 따라 이를 나누어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 10조의 4의 내용을 쭉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란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의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연 손해금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정해진 분할지급 약정일별로 각 순차 기산하여 발생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이러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를 한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그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그리고 이것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정 책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약정에 따른 권리금 계약으로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약정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그거 얼마가 되겠냐, 그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소장 구분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산점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액이 크면은 당연히 그 지연손해금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